광복절 연휴 시댁에서 맛있는 거 해줄 테니 놀러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따로 명절마다 정해놓고 찾아뵙는 스타일은 아니고 오라고 하실 때 시간이 맞으면 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성향상 한 주를 걸으면 꼭 다음 주에는 다시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 술을 무척 좋아하셔서 시댁에 가면 저녁은 거의 술자리가 됩니다. 남편도 술을 좋아해 같이 어울리지만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취해서 실수라도 할까 싶어 술잔을 억지로 비우지 않고 회사 회식 때 쓰던 물수건 활용법, 종이컵에 뱉기, 반쯤 마신 척하기 같은 술 적게 마시는 기술들을 총동원해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 밥상에 술이 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야 한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평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반찬을 먹으며 시댁 식구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아버지는 잔을 돌리며 연거푸 술을 권하셨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남편은 이미 만취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붙잡아 앉히더니 도무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너희 집에 참 고맙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는데 곧바로 시아버지가 우리 집 힘들 때 내 부모님이 도와주셨지 않느냐, 그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당황스러워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부모님께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그럼 부모님께 꼭 감사드리라고 해라. 너희 집은 잘 살지 않느냐. 여행도 자주 다니고 집도 몇 채나 있고 먹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잘 먹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겨우 집 2채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세를 주고 그 월세로 생활을 보탭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마치 화롭게 사는 것처럼 치부하며 너희는 여유 있으니 더 도와라는 식으로 말하니 억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이 오르셨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자가도 아니라 매달 월세 내기 빠듯하다. 내 집에서 세 주는 집이 있다며? 그 집이라도 우리한테 싸게 들어가 살게 해주면 안 되냐. 너희 시엄마 아프신 거 알지? 매년 약값과 병원비가 많이 든다. 고기 못 먹고 못 사 있는 건 괜찮지만 약값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너희 집 소고기 10번 사 먹을 때 우리도 한 번은 먹게 해라. 그 순간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시고 본인 말씀만 쏟아내셨습니다. 술기운 때문일지 몰라도 저는 그 말들이 단순한 주정이 아니라 속마음을 드러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것도 모자라 더 내놓으라는 거구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표정 관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아버님, 죄송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자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자리를 피하려 하냐는 꾸짖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 3시까지 꼼짝없이 붙잡혀 앉아 시아버지의 길고도 불편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안방에 계신 시어머니도 그 대화를 다 듣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은 없었고 제 감정을 이해해 줄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더 지쳐갔습니다. 결국 속으로 결혼을 잘못했구나. 내 인생 망했다는 생각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술에 취한 시아버지의 긴 연설은 제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새벽 3시가 넘어 겨우 자리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너희 집은 잘 살지 않느냐, 집이 몇 채 있지 않느냐, 우리도 좀 더 도와라. 저는 그 순간 결혼을 후회했고 내 인생이 잘못 흘러왔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흘러내렸고 결국 날이 밝기도 전에 남편을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이 황급히 집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는 제가 전날 밤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유를 몰라 한숨만 푹푹 내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울면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아버님이 술 드시고 뭐라 하셨는지 알아? 우리 집이 잘 산다면서 더 도와달라고 심지어 집 세 주는 거 싸게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까지 하셨어. 그 얘기를 새벽까지 들었어.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정작 뾰족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 최소한 제 편에 서서 아버지의 말이 지나쳤다고 말해주길 바랐는데
남편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아왔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엉엉 울면서 엄마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시댁에 돈을 줬냐고.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부모님들이 시댁과 몇 차례 식사를 하던 중 시아버지가 힘들다는 말을 하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자 제 친정에서 200만 원씩 몇 번 도와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더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더 분노스러웠던 건 시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통해 전해 들으니 시아버지는 그런 말도 못하냐, 술자리에서 농담 좀 했을 뿐이다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지만 그조차도 마음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버지 술주정이니 이해해달라며 저를 달래려 했지만 저에겐 그게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라 뼛속 깊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술김에 나온 말일지라도 결국 속에 있던 생각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 일주일 넘게 저는 이 문제로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지쳐가며 부모님 문제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며 발을 빼려 했습니다. 제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꺼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댁에 잘해야 한다. 분란 일으키지 마라. 그냥 참고 넘어가라. 저는 부모님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만 떠올리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술 취한 시아버지의 목소리, 빈방 안에서 혼자 억지 웃음을 짓던 제 모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던 남편까지. 누구 하나 제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시댁에 잘해라는 옛날식 사고방식, 남편은 부모님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회피, 시댁은 더 내놓으라는 요구. 그 모든 것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단순히 술자리에서 나온 말일 뿐일까요? 아니면 제 분노가 정당한 걸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과민 반응인가? 라는 의심도 들지만 곱씹을수록 억울함과 분노만 쌓여갑니다.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